안녕하세요. 백년서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분노, 후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감정들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며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걸까? 나만 유독 감정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결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전 세계 1억 부가 판매된 초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감정을 책임지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감정은 선택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자책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 안의 중심으로부터 진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백년서재와 함께 당신의 내면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웨인 다이어 박사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한 문장입니다. 감정은 선택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우울, 분노, 질투, 열등감 같은 감정들이 결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이 곧 우주다라는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속 무지를 통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는 말합니다. 슬픈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해석 때문에 슬픈 것이다. 이 통찰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법칙에서도 이어집니다. 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간명한 3단 논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각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무한한 정신 에너지를 감정 통제라는 하나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이라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대목에서 저는 디펙 초프라의 말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지가 곧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 화를 내는 데 쓰이는 에너지, 원망하는 데 소모되는 감정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가둡니다. 이는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저자는 매일 오전 6시 45분마다 반복되는 두통에 시달리던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녀가 단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연습만으로 두통을 없앤 일화를 설명합니다. 감정과 신체는 생각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은 곧 생리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동양의 도가 철학과도 통합니다.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잃으면 덕이 사라지고 덕을 잃으면 인이 사라지고 인을 잃으면 예가 남는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본질에서 조율하는 내면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를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는 이기주의를 이타심의 반대가 아닌
자기 존중의 근간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했던 몸을 먼저 바로잡은 뒤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처럼 자기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돕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는 살아오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우울한가? 지금 이 감정은 누가 만든 것인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감정의 책임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다이어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선택이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라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형이상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전한 핵심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면 과거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와 상처 속에서 여전히 감정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톨레와 다이어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입니다. 감정은 물처럼 흐릅니다. 흐름을 막으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습니다. 자신이 왜 불안한지, 왜 자주 분노하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그 감정에 몸을 내맡기면 인생 후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독에 오염됩니다. 이 점에서 탈무드는 흥미로운 교훈을 줍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을 잃은 왕과 같다. 감정은 인간의 왕국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면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강조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붙잡아 보라. 그리고 이렇게 묻자. 이 생각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묶어두는가? 단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유교의 성찰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그러진 것은 없는가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제로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재생하지만 의식을 통해 그 회로를 끊을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각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추구하는 실천적 변화입니다. 다이어 박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노자도덕경에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인에게서 감정의 책임을 떼어내고 나의 내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삶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감정, 자신을 위한 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 박사는 말합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이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개념은 정약용의 실학사상과도 닿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를 에고의 해방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에고는 항상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 체력 등 과거와 비교하며 자신을 폄하하기 쉬운데 이는 내면의 에고가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합니다. 수행자들은 반복해서 자신의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을 합니다. 내가 무가치하다, 나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나 자신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이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권합니다. 이 메시지는 조 디스펜자의 자기 이미지 재구성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우리의 뇌가 현재의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을 반복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자아상을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각인하면 실제로 삶이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어 역시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는 하루에 수차례 긍정 확언을 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한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같은 문장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확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선언입니다. 카톨릭 교리에서도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과의 계약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이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말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이는 유대교 탈무드에서 말하는 말의 창조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탈무드에는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더 깊게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우리의 감정, 행동,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단숨에 바꾼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라고 권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파장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3줄씩 쓰는 사람들의 우울감, 불안, 혈압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감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에서 시작되며 생각은 말에서, 말은 행동에서, 행동은 결국 삶 전체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의도적 삶의 힘입니다. 단지 바람처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이끄는 방향으로 삶을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뜻에 따라 살고 누군가는 병원 예약표에 따라 일상을 보내며 또 누군가는 관성처럼 흘러가는 하루에 매몰되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웨인 다이어는 이 시기야말로 오히려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삶의 주인으로 돌아갈 유일한 시간이다. 그는 삶에서 진짜 선택이 시작되는 시점은 외부의 소음이 줄고 내면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년 이후라고 강조합니다. 노자 또한 도덕경에서 말하길 크게 들리는 소리는 소리가 없고
참된 길은 길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생 후반의 길은 젊을 때와 달리 화려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과 성숙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이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에 대해 자신에게 묻는 그 질문이 바로 당신 인생을 재창조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오지 않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며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전 생애의 무게가 바뀝니다. 이 책 역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삶을 위한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습관의 관성, 심지어 오랜 죄책감까지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년의 이들이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자신을 가두는 족쇄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늙어서 배우는 자는 젊어서 게으른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선택의 힘을 강조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메시지는 밥 프록터가 말한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 이론과도 닿아 있습니다. 프록터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인생의 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서도 반복된 긍정 확언은 뇌의 시냅스 회로를 재구성하고 실제 행동 패턴과 감정 반응까지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되뇌는 것은 실제로 나의 존재 구조를 재창조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학대와 가난이라는 불행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자존감을 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증명하듯 자기 이미지가 바뀌면 삶 전체의 궤도가 바뀝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묻기를 권합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출발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가치를 알아본다고 강조합니다. 노년의 삶이 고독하다는 인식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덕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말하는 이기심은 나만을 위한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타인을 대할 때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웨인 다이어는 우리 삶의 종착지를 단지 죽음이라는 물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영혼의 진화다. 이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강조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과도 통합니다. 톨레는 우리 각자가 의식의 진화 과정에 있으며 그 여정은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삶의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내면의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열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유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바로 이러한 자유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내적 정비를 하나씩 짚어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노년의 자기 실현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 산책을 하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책을 다시 펼쳐보며 잊고 살았던 나의 진짜 취향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위안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내며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좌절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내면을 정비하고 삶의 진실을 통찰하는 시간으로 유배를 살아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살펴야만 비로소 하늘의 이치를 본다. 노년이야말로 그런 통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질서, 자연의 흐름, 자신의 영혼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다. 삶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이 말은 단지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존재의 가치와 역할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당신은 여전히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시나요? 삶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기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펜은 오직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다시 쓰는 당신의 이야기가 가장 빛나는 장면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